안녕하세요. 용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주팔자는 선천적으로 타고난 개인의 특성인데 비해서 이 다가오는 대운, 세운, 월운, 일운 등은 후천적으로 바뀌어가는 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운이 사주팔자의 부족한 기운을 보충해주고 또 과다한 기운을 설기하여 조화와 균형을 잘 이루게 된다면 사주 당사자는 심리적인 안정감과 함께 사회적으로 성공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용신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서 주로 신강한가 신약한가의 여부에 따라서 용신을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신강한가 신약한가의 기준은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일간을 기준으로 해서 주변의 글자들이 일간을 많이 도와주는 글자가 있다면, 즉 다시 말해서 인성과 비겁이 주변에 많다면 유정하겠죠. 도와주는 것이니까요. 반대로 식상, 재성, 관성이 많다면 내 힘을 빼가는 것이므로 무정하다. 이렇게 해서 내 힘을 도와주는 기운의 글자들이 주변에 많이 있을 때는 신강해지겠고 그렇지 못하다면 신약해지겠습니다. 그리고 일간이 통근했는가, 즉 다시 말해서 인성이나 비겁이 지지에 많이 있는가의 여부도 살펴서 신강, 신약을 구별합니다. 또한 월지의 영향이 가장 크다고 보고 월지에 통근했는지 안 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럼 다음 표에서 살펴본다면 월지가 약 한 30% 정도의 힘의 크기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변에 일지, 시지 등 지지가 천간보다 훨씬 더 힘의 세력이 크네요.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일간을 도와주는 기운이 얼마나 되는가를 보고 신강, 신약을 결정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일간이 덕령했다라는 것은 월지가 나를 도와주는 인성이나 비겁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뜻하고요. 덕지했다는 것은 일지가 인성이나 비겁으로 되어 있다. 덕세했다는 것은 8글자의 세력이 일간을 도와준다는 기운이 많다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신령했다는 것은 월지가 일간의 기운을 빼는 식상, 재성, 관성 등으로 이루어졌을 때를 말하고요. 실지도 마찬가지 힘을 빼는 기운으로 이루어졌는 것. 실세는 주변에 있는 세력들이 내 힘을 다 빼가는 기운들이다 할 때 우리는 신약하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용신이란 것은 신강신약에서 이제 힘이 강할 때는 빼줘야 되고 힘이 약할 때는 더해줘야 되는데요. 그것이 이미 사주팔자 8글자 속에 다 정해져서 태어나기 때문에 그 8글자를 보고 신강한가 신약한가를 판별하며 거기서 신강할 때는 빼주는 기운에서 용신을 찾고 신약할 때는 더해주는 인성 비겁이 용신이 되겠습니다. 그럼 희신이란 것은 용신을 더해주는 글자가 되겠고요. 용신의 힘을 보태주는, 더하여주는 글자를 말합니다. 기신은 용신을 극하는 글자, 오행을 기신으로 보고요. 구신은 기신을 도와주는 오행을 말합니다. 한신은 용신과 기신에서 도와주지도 빼주지도 않은 그런 오행을 말하는데요. 이 한신도
다가오는 대세운의 영향에 따라서 큰 작용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용신치용법에는 다음과 같은 종류들을 볼 수가 있는데 가장 크게 작용하는 것이 많은 비중을 갖고 있는 것이 억부용신이 되겠습니다. 부억용신이라고도 하는데요. 신강, 신약으로 구분하여서 용신을 정합니다. 자, 한쪽에는 인성과 비겁, 한쪽에는 식상, 재성, 관성을 8글자를 가지고 이렇게 비중을 비교했을 때 신강, 신약을 정하고요. 신강한 경우에는 신약, 그러니까 인비가 많은 사주는 식상, 재성, 관성이 용신이 되겠고요. 식상, 재성, 관성이 많은 경우에는 인성이나 비겁에서 용신을 택하겠습니다. 사주 전체의 한 8, 90% 정도가 억부용신에서 결정되겠습니다. 저후용신요. 이것은 사주가 지나치게 추운 사주, 금수만 꽉 있다든지 또는 목화만 많이 있다든지 너무 건조한 사주라든지 너무 습한 사주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아주 신약이 급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서 조우를 적용합니다. 그래서 주로 겨울 출생인 해자축을 하고 이늘은 2월 달인데요. 2월 20일 이전까지는 춥다고 보고 요때 출생한 사람은 목화 기운이 용신이 될 수가 있고요. 여름 출생인 사오미 신을 8월 20일 첫서 이전 출생자들은요. 금수에서 용신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병량용신은 자, 사주에 어떤 특정한 글자들이 오행이 많이 몰려 있을 때요. 즉, 뭐 삼합을 이룬다든지 방합을 이룬다든지 해서 그것이 월지 포함해서 3개 이상이나 있다면 우리는 그것이 사주의 병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병을 제거해 주는 것이 약이 되고 그것이 용신이 되는데요. 이것도 억부용신에 이래 맞추어 보면 거의 다 맞아 들어가겠습니다. 통관용신은 이 목화토금수가 다 사주 속에 있지 않고요. 특정한 세력만으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래서 금과 목만 이루어져 있다 할 때는 금목상쟁이라고 하고 수와 화가 이루어져 있을 때는 수화상쟁이라고 하는데요. 금목상쟁일 때는 이 사움을 말려주는 것이 금과 목 사이에 들어가는 금, 수, 목 해서 수가 용신이 되겠고요. 수화상쟁에서는 수, 목, 화해서 목이 용신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금목이나 수화가 이루어지는 상황이라면 건강에 문제가 주로 많이 생겨나는데요. 목이 약하면 목에 관한 문제, 뭐 눈이 아프다든지 관절염이 생긴다든지 뼈가 아프다든지 이런 상황이 발생하겠고요. 수화 상쟁이 돼서 수가 약하다면 수기운이 정발이니까 수에 해당하는 신장, 방광 이런 쪽이 문제가 생길 수 있고 화가 약하다면 심장 쪽이라든지 뭐 소장 쪽이라든지 이런 쪽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자, 전체 사주의 한 5% 내지 10% 정도가요. 여기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특별한 이 오행이 골고루 갖추어져 있지 않고 한두 개의 오행으로만 이루어져 있어서 그 강한 오행의 세력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주로. 그럼 종왕격이라고 하면 대부분의 글자가 다 비급으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를 말하겠고요. 종간격은 인성이 대부분의 글자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 종합격은 식상이 대부분인 거, 종재격은 재성이 대부분인 거, 종살격은 관성이 대부분, 종색격은요. 인성과 비급은 없고 식상, 재성, 관성만 골고루 있는 경우를 종색격이라고 하고요. 화기격은 각기, 합파, 토라든지 을경, 합파, 금이라든지 합화해서 다른 글자로 바뀌어서 그 글자들로만 이루어져 있을 때를 말하겠습니다. 이럴 때는 우리가 그 세력에 종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강한 세력의 글자가 용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식간용신이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진신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천간에 있는 갑을병정, 무기경신, 인계의 글자가 그 특성상 필요로 하는 오행이 있습니다. 이 글자가 있으면 더욱더 부기를 조율하는 글자라고 봅니다. 그러면 각각 어떤 글자가 해당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갑이나 을은 우리가 쭉쭉 자라나는 기운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식물이 자라는 데는 병화가 필수잖아요. 그래서 병화가 필요한데 갑은 병화가 많이 필요로 하면서 그러니까 생목일 때 봄이나 여름에 출생한 갑은요 생목이라고 보고 이때는 병화나 그리고 약간의 무린 개수가 필요로 하겠고요. 가을 겨울 출생은 이 갑목을 대들보로 사용한다고 보고 경금으로 갑목을 따듬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경금. 그 다음 경금을 재련시키기 위해서는 정화, 불이 필요하죠. 그래서 정화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 을목은 예쁜 꽃이라고 했죠. 병화가 있어야 활짝 피어나므로 병화. 병화는 하늘에 뜬 태양인데요. 태양이 멋있으려면 큰 호수가 비춰줘야 되므로 임수. 정화는 불로서 경금을 재련시켜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간목으로 계속 목생화 해줄 때 이 정화가 열을 계속 뿜어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무토는 큰 산인데요. 이 큰 산의 역할은 앞에 큰 호수가 있으면 산이 더 멋있어 보이고요. 그 다음 간목으로서 쭉쭉 자랄 수 있도록 토는 흙이니까 간목도 좋은 역할을 하겠습니다. 기토는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논밭이라고 했는데요. 이거는 역시 태양이 있어야지 식물을 잘 키울 수가 있으므로 태양이 필요합니다. 병화. 경금은 금속이죠. 자, 금속의 역할은 재련해서 따듬어야 되죠. 그래서 정화가 필요하고요. 정화는 또한 간목으로서 목생화해서 계속 열을 공급받아야 되겠고요. 경금은 이 간목을 따듬어야 되죠. 따듬어서 대들보로 설 수 있도록 해야 되므로 경금이 필요하려 하는 것은 정화와 간목이 되겠습니다. 다음 신금의 진신은요. 신금은 이미 완제품이죠. 금속 완제품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더 반짝반짝 빛나게 갈고 닦는 데는 임수, 물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임수도 역시 큰 호수로서 주변에 큰 산이 있으면 더욱더 멋있어 보이겠습니다. 그 다음 개수는 생명수라고 해서 간목과 을목에게 물을 공급해 주고요. 그 다음 개수가 원천이 개수의 원천은 경금이죠. 금생수 해주므로 경금이 또한 식간용신 또는 진신으로 필요한 기운이 되겠습니다. 그럼 실제 용신의 예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는가 봅시다. 억부용신의 예, 저우용신, 병량용신, 통간용신 이렇게 해서 보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억부용신이니까 신강신약으로 구분해서 살펴보는 것입니다. 자, 일간이 임수죠. 그럼 신강한가 신약한가를 살펴보는데요. 신강하려면 인성과 비급의 글자가 많으면 신강합니다. 그럼 여기서 보다시피 임수를 금생수함으로 금과 수가 많은가 보면 되겠죠. 자, 8개의 글자 중에서 금수가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많죠? 자, 화는 3개고 금수는 이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용신을 병화로 보는데요. 병화도 있고 정화도 있고 오화도 있는데 이제 일단 천간에 투출한 글자를 용신으로 잡고요. 그것이 없을 때는 지지해서 잡겠습니다. 다음 조우용신입니다. 조우용신은 자 사주가 따뜻한가 추운가를 살펴보는데요. 다음 사주에서 보면은 금수에 해당하는 기운이 이렇게 많네요. 일간은 간목이죠. 목화의 기운은 요만큼 있고 금수 기운은 이만큼 있는데 자, 이 진토와 축토 속에는 다 물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가운 기운이 많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 차가운 기운을 따뜻하게 해주는 오화가 조후용신이 되겠습니다. 다음 병량용신. 자, 월지를 포함해서 3개 이상이면 병이라고 했죠. 자, 봅시다. 경금일간에게 금의 기운이 유축금이 되거든요. 이것도 금의 기운에 많이 들어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금을 병이라고 봤을 때 극해 주는 것은 화극금이죠. 그러면 화극금이 해당하므로 자, 병화가 용신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사주는 무토일간이네요. 무토일간에 수목토, 수목화토로 되어 있습니다. 목이 자, 월지를 포함했는 3개의 글자는 병이기도 하고요. 많죠? 이렇게 많은 것이 무토를 극하고 있습니다. 극한다는 것은 굉장히 두려운 거죠. 나를 억압하는 기운입니다. 이때 이 억압하는 기운을 빼줄 수 있는 것은 목생화, 화생토 해서 오화가 목화토로 통관용신이 되겠습니다. 종화용신이라는 것은 종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뜻한다고 했습니다. 자, 신금일간에게 주변에는 간목이 있고 정화, 사화, 오화, 미토 이래 있는데 이 미토도 4, 5미월은 덥잖아요. 그래서 더운 기운이 많다고 봅니다. 아주 화가 많은 사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더운 화에 종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 화가 용신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